녹슨 철판 위의 자부심, 잊혀진 손의 귀환. 낡은 철판 위로 푸른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용접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건 주름진 손, 그리고 그 손끝에서 태어나는 완벽한 용접선이었죠. 인도 뭄바이의 한 조선소, 2024년 봄. 젊은 기술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68세 노인 한 명이 30년 묵은 기술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누구입니까? 저게 사람 손으로 가능한 겁니까? 현지 감독관이 한국인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팀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저분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그 전설에게도 아무도 몰랐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광과 좌절 사이, 자부심과 회한 사이를 오가며 녹슬어갔던 한 장인의 이야기. 그 시작은 거제의 작은 단칸방에서 낡은 라디오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올해 68. 평생을 조선소에서 살았고 철판과 용접봉이 제 인생 전부였던 사람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은 조선 강국이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인정했다는 그 뉴스를 제가 듣던 그날 말입니다. 뉴스가 깨운 기억. 2024년 3월 거제시 장승포동. 저는 은퇴한 지 5년째 월세 3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서울서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죠. 1년에 한두 번 용돈 붙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혼밥이었어요. 전기밥솥에 지은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반찬가게에서 산 계란말이 2쪽. 라디오에선 점심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귀 기울여 듣진 않았죠. 그냥 적막함을 채우는 소음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이 충격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이미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섰지만 일본은 기회를 놓쳤다. 우리는 늦었다는 내용인데요.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늦었다는 단어가 귓전을 때렸어요. 일본이, 그 자존심 강한 일본이 늦었다고 인정했다고요? 저도 모르게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특히 LNG선과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세계 1위였던 조선업이 1980년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밥그릇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기억이 밀려왔어요. 제가 27이던 그 해 거제 대우조선에 일본 미쓰비시 기술자들이 왔던 때 말입니다. 철판 위의 자존심. 1984년 저는 3년차 용접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일본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죠. 미쓰비시에서 파견 나온 야마모토라는 기술자가 제 옆에서 작업을 지켜봤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군요. 저는 신경 쓰이지 않는 척하며 용접을 이어갔습니다. 오두께 철판 2장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었어요. 각도는 45도, 틈새는 2 이하로 유지하며 용접봉을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는 거죠. 땀이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끝내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야마모토가 용접선을 손으로 쓸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그가 중얼거렸죠. 용접이 아니라 예술이군요. 주변 한국인 기술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저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죠. 맞아, 이게 바로 우리 기술이야. 우린 결코 너희보다 못하지 않아. 그날 이후로 저는 현장에서 박장인이라 불렸습니다. 27 나이에 장인 소리를 들었으니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그 자부심은 30년 넘게 제 손끝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IMF가 오기 전까진 말이에요. 1998년 구조조정.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을 때 저는 50을 갓 넘긴 나이였습니다. 아직 손은 성했고 기술은 더 무르익었는데 말이죠. 박 선배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인사팀 과장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따질 힘도 명분도 없었으니까요. 낡은 기술자는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그 뒤로 10년은 하청업체를 전전했고 60 넘어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군요. 라디오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앞으로 인도, 베트남 등 신흥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신흥시장. 저는 식은 밥을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거든요. 우리가 이겼구나. 일본을. 우리가. 그런데 왜일까요? 기쁘기보단 허전했습니다. 근데 나는 뭐야? 이 승리에 내가 낀 건가? 울리는 전화벨. 뉴스를 듣고 나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스팸인데 왠지 받고 싶더군요. 여보세요. 선배님, 저 김태훈입니다. 기억하세요? 김태훈. 잠깐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쯤 제가 반장으로 있을 때 말단 용접공으로 들어왔던 애송이. 그때 23이었으니 지금은 40 중반쯤 됐겠네요. 태훈이? 오, 그래. 기억하지. 그동안 잘 지냈나? 예, 선배님. 저 지금 한국조선해양기술에서 팀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어요. 승승장구했나 봅니다. 그래, 잘 됐구나. 선배님, 사실 오늘 전화드린 건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부탁.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은퇴한 노인한테 무슨 부탁이 있겠어요.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아니길 바랐죠. 우리 회사가 인도 뭄바이의 합작조선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현지 기술자들 교육하고 초기 라인 세섭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가주셨으면 합니다. 기술 고문으로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나보고 인도를 가라고? 예, 3개월 계약입니다. 급여는 월 800만 원 드리고 현지 숙소와 식사 전부 제공됩니다. 800만 원. 지금 제 기초연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27배에 가까운 돈이에요. 태훈아, 나 올해 68이야. 이 나이에 무슨.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태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현장에 젊은 기술자들 많습니다. 스펙도 화려하고 영어도 잘하죠. 근데 그 친구들 손기술은 형편없어요. 도면은 그럴듯하게 그리는데 막상 철판 앞에 서면 우왕좌왕합니다. 현지 인부들 교육하려면 말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선배님밖에 없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아, 고맙긴 한데 나 이제 쇳내 맡으면 기침만 나와. 손도 예전 같지 않고. 선배님. 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이었죠. 그래도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답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적막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늙었어, 박도현. 넌 이제 끝났다고. 다시 타오르는 불꽃.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TV를 켰어요.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조선업계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제2의 조선. 황금기를 맞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엔 새로 건조되는 선박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쌓여있는 철판 더미, 그리고 용접 불꽃. 그 불꽃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저릿했어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용접봉을 쥐던 감각, 철판이 열로 변형되는 순간을 포착하던 집중력, 완벽한 용접선이 완성됐을 때의 희열. 내가 만든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다면.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1995년 제가 총괄 용접을 맡았던 10만 톤급 유조선 진수식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저는 40을 갓 넘긴 나이,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지금도 중동 바다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제 손을 거쳐간 배니까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도현, 넌 정말 이대로 끝낼 거야? 아침 7시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태훈아, 나 한다. 예? 정말이십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현장에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줘야 해. 젊은 애들이 삐딱하게 굴어도 내 방식 존중해줘. 당연하죠. 선배님이 대장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20년 묵은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얼룩투성이지만 이게 제 전투복이었죠. 가보자, 박도현. 아직 늦지 않았어. 뭄바이의 철판. 2024년 4월 인도 뭄바이. 공항을 나서는 순간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낯선 땅이었어요. 평생 거제와 부산만 오가던 제가 68배 해외 출장이라니. 조선소는 뭄바이 외곽 항구 근처에 있었습니다. 태훈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현장은 어떤가? 보시면 압니다. 조선소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쇳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침이 나왔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한국인 기술자 5명과 인도 현지 인부 30여 명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노. You must follow drawing. 언어도 안 통하고 기술 수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태훈이 저를 소개했어요. 자, 모두 주목. 오늘부터 우리 팀 기술 고문으로 박도현 선배님이 합류하셨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들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선이었죠. 저는 말없이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용접 장비를 점검하고 철판을 확인했어요. 재질은 한국산 철판과 비슷했습니다. 저기 선배님, 젊은 기술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시범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오철판 맞대기 용접에서 자꾸 변형이 생기거든요. 변형? 예, 열 때문에 철판이 휘어져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자. 마스크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쓰는 건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용접봉에 불을 붙였습니다. 푸른 불꽃이 튀어올랐죠. 그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집중력, 감각, 그리고 자신감.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각도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용접봉을 밀어붙였습니다. 철판이 녹아내리며 하나로 합쳐지는 감각이 손끝으로 전해졌죠. 용접을 마치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용접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매끈한 라인. 인도 현지 감독관이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오 마이 가드. 퍼펙트. 젊은 한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태훈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죠. 이게 한국 기술이다. 잘 배워라. 세계가 주목하다. 그 뒤로 3주 동안 저는 현지 인부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보여주니 그들도 따라했어요. No like this.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각도, 속도, 압력. 용접의 3요소를 몸으로 가르쳤죠. 인도 인부 중에 라제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25살, 눈빛이 살아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라제시가 용접을 끝내고 제게 물었어요. So how many is? How many is you doing this?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40 is. 40. 라제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I want. Like you. Master.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You can. Practice. 그때였습니다. 태훈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 인도 경제신문에서 취재 나온대요. 우리 조선소 성공 사례로 보도한다고. 그게 왜 큰일이야? 선배님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나는 그냥 기술자인데. 선배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이틀 뒤 인도 기자 3명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저를 촬영했어요. 미스터 파크, you are 68 years old. Why you still working? 통역을 통해 대답했습니다. 일이 좋아서입니다. 제 손으로 배를 만드는 게 제 인생이니까요. 코리안 shipbuilding technology, what is special?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합니다. 철판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기사는 일주일 뒤 나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68-year old Korean master brings new life to MUMBAI shipyard. 그 기사가 일본 언론에도 번역돼 실렸습니다. 태훈이 일본 기사를 보여줬어요. 선배님, 일본 아사히 신문에 났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뜨겁다. 기술 전승의 힘이래요. 기사를 읽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늦은 건 너희였어. 우린 아직 뜨겁다고. 철판 위에 남은 것. 3개월 계약이 끝났습니다. 인도를 떠나는 날 라제시가 공항까지 따라왔어요. 서 생크유. I never forget.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용접공의 손. You are good student. I will be master. Like you.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 know. You can.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거제 집에 도착하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3개월 사이 제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달라진 걸까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4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평생 모아본 적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돈보다 값진 게 생겼습니다. 자신감, 자부심, 그리고 존재 이유.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일주일 뒤 태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베트남에서도 요청 들어왔습니다. 또 가시겠어요? 베트남? 예, 이번엔 6개월 계약인데 조건은 더 좋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태훈아, 나 이제 바쁜 사람이야. 하, 그러시겠죠. 그럼 다음 주에 미팅이나 하시죠. 어느 오후 저는 장승포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멀리 조선소가 보였어요. 거대한 크레인, 쌓인 철판, 그리고 들려오는 쇳소리. 방파제의 폐선 예정인 낡은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보니 선체 번호가 익숙했어요. 이건 설마. 선체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녹슨 철판 사이로 희미한 용접선이 보였죠. 제 손끝이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30년 전에 1995년 제가 총괄 용접을 맡았던 유조선이었습니다. 30년을 바다에서 버텼던 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철판 위에 내 인생이 다 있구나. 멀리서 새로 건조된 선박이 진수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그래, 늦은 건 일본이었어. 우린 아직 식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베트남 간다. 날짜 잡아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선배님 최고. 준비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바다를 봤어요. 석양빛이 철판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저는 중얼거렸죠. 박도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용접 불꽃처럼 여전히 뜨겁게. 한국의 조선소에는 지금도 이름 없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세워집니다. 녹슬지 않는 자부심, 식지 않는 열정.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